비가 오기 직전의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냄새가 진했습니다. 젖은 흙냄새에 섞여 오래된 장판 밑에서 올라오는 곰팡이 냄새 같은 게 마을 전체에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냄새 사이에 사람 살 냄새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오래 닫혀 있던 방 안에 누가 며칠 동안 갇혀 있다가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냄새 있잖아요. 숨 쉬는 것조차 찝찝해지는 냄새요. 그 냄새를 처음 맡은 순간부터 저는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제 이름은 민우고 33입니다. 서울 금천구에서 작은 중고차 딜러 일을 하고 있었고 당시에는 하루에 몇 시간 못 잘 정도로 정신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일은 계속 꼬였고 사람 상대하는 것도 지쳐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 시기에 저는 사람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딱 1년 전에 동생이 죽었거든요. 사고였습니다. 경찰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동생이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 메시지를 잊지 못합니다. 형? 누가 자꾸 집 앞에 와? 그 말을 남기고 이틀 뒤에 동생은 자취방 베란다 아래에서 발견됐습니다. 술을 마셨고 실족사로 처리됐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아직도 그게 사고였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졌고 누군가 계속 뒤를 따라오는 기분을 자주 느꼈습니다. 병원에서는 불안장애 초기 증상이라고 했지만 저는 약을 먹지 않았어요. 약을 먹으면 정신이 흐려지는 느낌이 싫었거든요. 그래서였는지 그날 경기도 군포 외곽의 그 마을에 들어섰을 때도 저는 처음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거긴 원래 재개발 예정지였습니다. 군포에서도 꽤 외진 쪽이었고 산 밑으로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몇 채 남아있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은 거의 빠져나갔고 빈집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을의 중고 포터 한 대를 보러 갔습니다. 차주가 급하게 판다고 해서 시세보다 훨씬 싸게 올라온 차량이었죠. 솔직히 조금 수상했지만 그런 매물은 원래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 차주가 이상할 정도로 전화로 만나길 꺼렸다는 거예요. 오시면 그냥 차 키는 대문 밑에 둘게요. 사람은 안 계세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목소리는 쉰 것처럼 갈라져 있었고 뒤에서 계속 뭔가 긁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처음엔 개나 고양이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통화를 끊기 직전에 그 사람이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밤 되기 전에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도 그냥 기분 나쁜 농담 정도로 넘겼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미 이상했던 겁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섰을 때 시간이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해가 아직 남아있었는데도 골목 안은 유난히 어두웠어요. 전봇대 간격도 멀었고 집들이 서로 등을 돌린 채 비스듬히 서 있어서 그런지 사람 그림자조차 잘 안 보였습니다. 내비는 목적지 도착이라고 했는데 차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골목 끝에 허리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빤히 보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주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차에서 내려도 대문 번호를 확인해도 계속 같은 자세로 저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시선이 너무 불편해서 결국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 혹시 17번 집 어디인지 아세요? 할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어요. 거긴 밤 되면 문 두드리는 소리나. 네? 열어주면 안 돼. 저는 순간 피식 웃었습니다. 솔직히 조금 짜증도 났어요.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 이야기처럼 저런 말을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고 제 뒤쪽 골목만 계속 보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꼭 열어줘. 확인하려고. 누가요? 그 순간 골목 안쪽 어딘가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철문이 바람에 부딪힌 것 같은 소리였는데 이상하게도 마을 전체가 너무 조용해서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할머니가 갑자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정말 차가웠습니다. 밤에 누가 이름 부르면 절대 대답하지 마. 그리고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자기 집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괜히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사람이 원래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주변 소리 하나하나 신경 쓰이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바람 소리도 이상하게 들리고 빈집 창문도 누가 숨어서 보는 것 같고. 하지만 저는 그런 분위기에 휘둘리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17번 집은 골목 제일 끝에 있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의 담벼락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대문 아래 정말로 차 키가 놓여 있었습니다. 차는 마당 안에 있었어요. 흰색 포터였는데 생각보다 상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저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차 내부가 너무 깨끗했던 거예요. 급하게 처분하는 차치고는 먼지도 거의 없고 시트도 최근에 닦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방향제 냄새까지 났어요. 반면 집은 완전히 폐가 같았습니다. 창문 안은 새까맸고 인기척도 없었어요.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몸이 아픈 사람이 맞나? 저는 차주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어요. 대신 집 안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툭, 뭔가 떨어지는 소리. 저는 본능적으로 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안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누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어두운 곳을 오래 보면 형태를 착각하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몇 초 뒤 분명히 봤습니다. 창문 안쪽에서 사람 얼굴 같은 게 아주 천천히 뒤로 물러나는 걸.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누구 계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집안 어딘가에서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쿵. 이번엔 더 가까웠어요. 마치 누가 방 안에서 벽을 한번 세게 친 것 같은 소리. 저는 억지로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씨. 괜히 쫄았네. 그런데 말을 내뱉는 순간 알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는 걸. 갑자기 어릴 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동생이 죽기 한 달 전 술 마시고 제 집에 와서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형은 안 믿겠지만 사람은 죽기 전에 느낌이 와. 그때 저는 그냥 취해서 하는 소리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폐가 앞에 서 있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그 말이 떠올랐어요. 사람이 정말 위험한 순간에는 이유 없이 몸이 먼저 안다고.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뒤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누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왔네?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바로 뒤에서. 천천히 고개를 돌렸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골목은 텅 비어 있었고 바람도 멈춰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오른쪽 귀 뒤쪽이 축축했습니다. 누가 바로 옆에서 숨 쉰 것처럼. 저는 그대로 몇 초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귀 뒤로 닿던 축축한 숨결 같은 감각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진짜 무서우면 오히려 비명을 못 지릅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몸이 먼저 얼어붙어요. 그때 제 상태가 딱 그랬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조용한데 이상하게 귀가 울렸어요. 마치 아주 오래 밀폐된 공간에 들어갔을 때처럼 압력이 귀 안쪽을 누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뒤를 확인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 누가 바로 제 어깨 뒤에서 말했는데 사람 그림자조차 없었어요. 대신 골목 끝 전봇대 아래에서 검은 비닐봉지가 바람도 없는데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동생 일 이후로 저는 종종 환청 비슷한 걸 들었습니다. 특히 잠을 못 잔 날이면 누가 이름 부르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어요. 병원에서도 스트레스성 증상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더 침착한 척했습니다. 시발, 사람 놀라게 하네. 혼잣말을 크게 뱉고는 다시 차 쪽으로 갔어요. 괜히 겁먹은 상태로 있으면 더 이상한 생각만 들 것 같습니다. 차 키를 꽂고 시동을 걸었는데 엔진은 바로 살아났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라디오가 갑자기 켜졌어요. 치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여자 목소리가 아주 작게 섞여 들렸습니다. 열어줘. 저는 바로 라디오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 주파수 잡음일 수도 있었습니다. 오래된 차량이면 그런 오작동 흔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목소리가 너무 가까웠다는 거예요. 스피커 안쪽이 아니라 바로 조수석에서 들리는 것처럼 저는 괜히 옆자리를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수석 바닥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젖은 흙 자국이었습니다. 누가 방금 올라탄 것처럼. 그 순간 갑자기 창문 밖에서 툭툭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대문 바깥에 아까 그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온 건지도 몰랐어요. 비닐 우산을 접은 채 가만히 차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무슨 확인하는 눈 같았어요. 저는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아, 깜짝이야. 왜 그러세요? 할머니는 제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조수석만 빤히 보더니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데리고 나오면 안 되는데.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네? 거기 태우면 집까지 따라간다. 저는 짜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무섭다기보다 기분 나빴어요. 사람 놀리는 것도 정도가 있지. 저는 일부러 헛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할머니는 계속 조수석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이상해서 저도 다시 조수석을 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조수석 창문에 손자국이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젖은 손으로 문을 짚은 것처럼.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없었습니다. 분명 없었어요. 제가 멍하니 그 자국을 바라보는 동안 할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밤 전에 나가. 비 오기 시작하면 못 나가. 무슨 뜻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몸을 돌려 골목 안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대로 한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식은땀이 났어요. 계속 합리화려 했습니다. 손자국 정도야 원래 있었겠지. 라디오도 그냥 잡음이고 내가 지금 예민한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밖으로 나가는 순간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결국 저는 그냥 차를 몰고 마을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차값이고 뭐고 그냥 기분이 너무 더러웠거든요. 골목이 워낙 좁아서 천천히 후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후진하다가 백미러로 뭔가를 봤어요. 골목 중간쯤 전봇대 옆에 누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람인 줄 몰랐어요. 너무 가늘고 길쭉했거든요. 검은 우비 같은 걸 뒤집어 쓴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비도 안 오는데 몸 전체가 젖어 보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 순간 그게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은 잘 안 보였는데 입만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입이 찢어진 것처럼 벌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욕을 내뱉으며 바로 기어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세게 밟았어요. 차가 덜컹거리며 골목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고 있었어요. 미친 새끼 아니야. 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술 취한 노숙자거나 정신 이상자겠지.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까지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차 엔진이 꺼졌어요. 핸들이 뻑뻑해졌고 계기판 불도 동시에 나갔습니다. 저는 급히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철컥 먹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차 지붕 위에서 무언가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드르르 정말 천천히 마치 누가 손톱으로 지붕을 긁으며 지나가는 소리. 제 숨이 멎었습니다. 소리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아주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드르륵 드르르륵. 저는 꼼짝도 못했어요. 고개를 들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차 위에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동생 생각이 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동생 얼굴을 봤을 때 이상하게 귀 뒤쪽 피부가 까져 있었어요. 누가 손톱으로 긁은 것처럼. 저는 그 상처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경찰은 추락하면서 생긴 찰과상이라고 했지만 이상하게 저는 그 설명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차 지붕 위를 긁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드르륵 소리가 멈췄습니다. 대신 이번엔 조수석 창문 쪽에서 툭 소리가 났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숨이 막혔습니다.
창문 바깥에 누가 서 있었습니다. 아주 바짝 얼굴이 유리에 거의 붙어 있었어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축 늘어져 얼굴을 덮고 있었고 피부는 회색빛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눈이었습니다. 눈동자가 안 보였어요. 새까맣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게 천천히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혼자만 살아있냐?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 동생 목소리랑 너무 비슷했습니다. 저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시동을 다시 돌렸습니다. 철컥, 철컥. 안 걸렸습니다. 창문 바깥에 그건 계속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툭, 툭. 처음엔 약하게 하지만 점점 세게 쿵, 쿵쿵 유리가 떨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패닉 상태가 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도 제대로 못 잡겠고 숨은 막히고 머리는 하얘졌어요. 그때 갑자기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발신자 표시 없음. 저는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아주 낮고 떨리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뒤돌아보지도 말고 그대로 눈 감고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그 집 주인입니다.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차 바깥에선 여전히 창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쿵쿵쿵 유리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같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 남자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어요. 숨은 거칠었지만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제 말만 들으세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어디예요? 그 근처. 그럼 이거 뭐예요? 밖에 있는 거 사람 맞아요? 잠시 침묵. 그 짧은 정적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팔 전체로 번졌어요. 저는 거의 악을 쓰듯 말했습니다. 장난하지 마세요. 그러자 남자가 갑자기 낮게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동시에 창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완전히. 너무 갑자기 멈춰서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사람은 공포 속에서도 반복되는 소리에는 조금씩 적응합니다. 그런데 그게 끊기는 순간 뇌가 더 큰 불안을 느끼거든요. 저는 숨도 못 쉬고 창문만 바라봤습니다. 아까 그 검은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창문 밖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없어졌는데요? 제 말에 남자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가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순간 목덜미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차 뒤쪽에서 철컥 소리가 났어요. 트렁크가 흔들리는 소리.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백미러를 봤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차 뒤편에 뭔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 형체 같았어요. 고개를 기울인 채 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기 너머 남자가 아주 급하게 말했습니다. 눈 마주치지 마세요. 뭐? 절대 오래 보지 마. 말끝이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존댓말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통화 너머에서 다른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웅얼거리는 소리. 남자는 갑자기 숨을 삼켰습니다. 시발. 그 짧은 욕설 뒤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뚝. 저는 얼어붙은 채 휴대폰만 들고 있었습니다. 다시 걸어야 하나 고민했지만 손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차 뒤에서 누가 웃었습니다. 키득. 아주 작고 낮은 웃음소리. 제 온몸의 털이 동시에 곤두섰습니다. 사람 웃음소리 같지 않았어요. 목 안에 물이 찬 상태로 억지로 웃는 소리 같았습니다. 키키. 소리는 천천히 차 옆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운전대만 붙잡고 있었어요. 보지 마. 아까 남자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보면 안 된다고 하면 더 보고 싶어져요. 특히 공포 속에서는. 결국 저는 아주 천천히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봤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차 옆을 따라 누가 걷고 있었습니다. 맨발이었어요. 흙탕물에 젖은 발이 질척거리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걸음 속도였습니다. 차는 멈춰 있는데 그 발은 계속 걷고 있었어요. 마치 제 차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처럼. 질척, 질척.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멈췄어요. 조수석 바로 옆에서 저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숨소리도 안 들렸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오히려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탁! 조수석 문이 한 번 흔들렸습니다. 누가 손잡이를 잡아당긴 거예요. 저는 거의 비명을 삼키며 문 잠금 버튼을 다시 눌렀습니다. 철컥! 동시에 바깥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분명 동생 목소리였습니다. 형. 저는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이 극한까지 몰리면 머릿속에서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흔들렸어요. 죽은 동생 목소리였습니다. 그 애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전화했을 때도 저런 목소리였어요. 술 취한 것처럼 축 처지고 겁먹은 숨소리. 형, 나 좀 열어줘. 순간 정말로 문을 열 뻔했습니다. 이성이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손이 문 손잡이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없음. 저는 거의 울듯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씨발, 어떡해요. 남자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듣고 있네. 뭐요? 걔는 들은 목소리 따라해. 순간 손끝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차 바깥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차 문 열면 안 됩니다. 저게 뭐예요? 남자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마을 사람들 다 그 소리 때문에 나갔어요. 소리? 밤마다 문 두드리는 소리. 그 순간 멀리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쿠르릉. 동시에 빗방울이 한두 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앞유리에 물방울이 번졌습니다. 남자가 욕설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늦었네. 뭐가요? 비 오면 개들 움직여.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이해하게 됐어요. 골목 저편. 빈집들 사이에서 하나둘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움직임이 이상했습니다. 절뚝거리거나 몸이 한쪽으로 꺾여 있거나 고개가 뒤로 젖혀진 채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 젖어 있었습니다. 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물속에 오래 담가뒀다가 꺼낸 사람처럼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게 다 뭐예요? 전화기 너머 남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못 나간 사람들. 그 말과 동시에 쿵! 차 뒤를 무언가 세게 내리쳤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뒤이어 옆 창문, 앞 유리, 차 지붕까지 동시에 두드리는 소리가 터졌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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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여러 명이 한꺼번에 차를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 밖으로 손들이 보였어요. 창백하고 부른 손, 손톱이 거의 떨어져 나간 손, 물에 오래 부른 피부처럼 흐물거리는 손. 그 손들이 미친 듯이 차를 긁고 있었습니다. 끼익! 저는 거의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제 입에서 진짜 그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남자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고개 숙여! 동시에 쾅! 앞 유리가 깨질 듯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사람 머리 같은 게 유리에 세게 부딪힌 거예요.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봤습니다. 앞 유리 위로 검은 머리카락이 천천히 흘러내리는 걸. 누가 차 지붕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 사이로 창백한 얼굴 일부가 보였어요. 입이 귀까지 찢어진 채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찾았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공포를 느끼면 심장이 빨리 뛰는 정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극한까지 가면 오히려 몸이 차가워집니다. 손끝 감각이 사라지고 귀 안에서 피 흐르는 소리만 들려요. 그때 제 상태가 그랬습니다. 앞유리 위에 엎드린 그 여자는 머리카락 사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분명 느껴졌습니다. 저를 보고 있다는 걸, 그리고 웃고 있다는 걸. 긴 머리카락 끝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빗물 같지 않았어요. 색이 너무 탁했습니다. 오래된 하수구물처럼 검고 끈적한 액체가 유리창 위로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전화기 너머 남자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시동 다시 걸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키를 돌렸습니다. 철헉, 먹통. 밖에서는 계속 차를 긁는 소리가 들렸어요. 끼익, 손톱 소리였습니다. 유리창 바깥에서 수십 개의 손톱이 차체를 긁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너무 날카로워서 머리 안쪽을 직접 긁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안 돼요. 안 걸려요. 제 목소리는 거의 울음 섞인 비명이었습니다. 남자는 숨을 몰아쉬더니 말했습니다. 걔가 위에 붙으면 전기 다 끊겨. 뭐라고요? 눈 감고 있어. 절대 올려다보지 말고. 하지만 이미 봐버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숨만 헐떡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선이 자꾸 위로 갔습니다. 사람은 공포를 느끼면 위험 요소를 확인하려는 본능이 생깁니다. 안 보면 더 무섭거든요. 결국 저는 아주 천천히 다시 앞유리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아까보다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유리에 거의 붙어 있었어요. 창백한 피부 사이로 핏줄이 검게 올라와 있었고 입은 사람 턱으로 벌어질 수 없는 각도까지 찢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눈이었습니다. 눈동자가 없는데도 눈이 젖어 있었어요. 울고 있는 사람처럼. 그게 아주 천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왜? 이제 왔어.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 말 낯설지가 않았어요. 동생 장례식 끝나고 며칠 뒤 저는 술에 취해 혼자 울다가 똑같은 말을 중얼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제 말했냐고. 동생이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대충 넘겼거든요. 그 죄책감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자는 마치 그걸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 남자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듣지 마. 동시에 유리 위의 여자가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키득, 키득, 키득. 처음엔 작게, 그러다 점점 목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차 전체가 울릴 정도였어요. 밖에서 차를 두드리던 것들도 동시에 웃기 시작했습니다. 키득, 크륵. 사람 웃음소리인데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숨 막히는 냄새도 점점 진해졌어요. 젖은 흙 냄새, 썩은 물 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비린내. 저는 결국 못 참고 문을 열고 뛰쳐나가고 싶어졌습니다. 이대로 갇혀있는 게 더 미칠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 남자가 아주 낮고 빠르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요. 지금 차에서 내리면 따라 붙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비 완전히 쏟아지기 전에 마을 입구까지 가야 돼. 차가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가요? 잠시 정적. 그리고 남자가 마치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갈게요. 네? 절대 차 밖으로 나오지 마.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밖에 웃음소리는 계속됐어요. 차체가 흔들릴 정도로 무언가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쿵, 쿵쿵. 그러다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비 소리만 들렸어요. 차 안은 너무 조용해져서 제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유리 위의 여자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차 밖은 빗물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사라졌다는 건 어디론가 갔다는 뜻이니까. 저는 숨을 죽인 채 창밖을 살폈습니다. 골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차를 둘러싸고 있던 것들이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 불빛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아까만 해도 몇몇 집에는 희미하게 불이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암흑이었어요. 비 때문에 하늘까지 어두워져서 골목 끝이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우산도 없이 천천히 절뚝거리면서.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사람 형체가 조금씩 보였어요. 검은 우비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손전등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빛이 흔들릴 때마다 얼굴 일부가 드러났는데 살아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제 차 앞까지 와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툭툭. 저는 거의 울먹이며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당신이 전화한 사람이에요? 남자는 대답 대신 주변부터 확인했습니다. 눈빛이 엄청 예민했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뭔가 튀어나올 걸 아는 사람처럼. 가까이서 보니 40 후반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수염이 듬성듬성 자라 있었고 얼굴은 며칠째 잠 못 잔 사람처럼 헬쑥했어요.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손이었습니다. 손등 전체에 긁힌 상처가 가득했어요.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야 됩니다. 저게 뭐예요?
남자는 제 질문을 무시했습니다. 차 버려요. 예? 시동 안 걸릴 겁니다. 빗물이 우비 끝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남자는 자꾸 골목 뒤쪽을 보고 있었어요.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까 그거들 사람 맞아요? 남자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겁먹은 사람 눈이 아니라 너무 오래 공포 속에 살아서 감정이 무뎌진 사람 눈 같았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멀리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아주 멀리서. 그리고 또 쿵. 다른 방향에서. 남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왔네. 그는 곧바로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뛰어요. 우리는 비가 쏟아지는 골목 안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고 슬리퍼처럼 젖은 흙길이 질척거렸어요. 그런데 뛰면서 저는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골목 양쪽 집 창문들. 그 어두운 창문 앞마다 누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불도 없는데 사람 형체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고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힌 채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다. 남자가 거칠게 대답했습니다. 보지 마요. 그 순간 바로 우리 뒤쪽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너무 가까웠습니다. 마치 바로 등 뒤 대문에서 누가 두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어서 들렸어요. 민우야. 동생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뒤에서. 저는 거의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볼 뻔했습니다. 동생 목소리였어요. 너무 익숙해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그리워했던 목소리는 머리가 아니라 근육이 기억하더라고요. 가슴이 먼저 움찔하고 숨이 먼저 멎습니다. 하지만 제 팔을 잡고 뛰던 남자가 갑자기 저를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뒤돌아보지 마. 그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우리는 계속 골목을 뛰었습니다. 비는 점점 새졌고 슬레이트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마을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빗소리 사이로 계속 다른 소리가 섞여 들린다는 거였어요. 쿵, 쿵. 문 두드리는 소리. 처음엔 한 군데뿐이던 게 점점 늘어났습니다. 골목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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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마치 마을 전체에서 누가 동시에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상태로 뛰는데 남자가 갑자기 골목 안쪽 좁은 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여기. 우리는 거의 무너져가는 작은 단독주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가 문을 닫자마자 밖의 소리가 조금 멀어졌어요. 그 집 안은 이상하게 눅눅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물이 스며 검게 변해 있었고 천장에서는 빗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도 심했어요. 그런데 그 냄새보다 더 역했던 건 오래된 물 비린내였습니다. 마치 젖은 옷을 수개월 동안 안 말리고 방치했을 때 나는 냄새. 저는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씨. 손이 아직도 떨렸습니다. 남자는 창문 틈으로 밖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당분간 여기 있어야 됩니다. 저게 대체 뭐냐고요. 제 목소리는 거의 짜증 섞인 비명이었습니다. 사람은 공포가 한계를 넘으면 화를 냅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거든요. 남자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하나 꺼내 물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을 붙이는 데만 3번이 걸렸어요. 그걸 보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무서운 거구나. 남자는 깊게 연기를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원래는 평범한 마을이었어요. 창밖에서 빗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재개발 들어오기 전까진 사람들도 많았고 그는 젖은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근데 3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소문이었어요. 밤마다 누가 문 두드린다고. 쿵! 마치 맞춰서 들리는 것처럼 밖에서 또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움찔했습니다. 남자는 무시한 채 말을 이어갔어요. 사람들이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죠. 근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뭔데요?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다 아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동생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어요. 죽은 가족도 있었고 오래전에 떠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애기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담배를 재떨이도 없이 바닥에 비벼 껐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준 사람들은 다음날 없어졌어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하지만 웃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남자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태도가 더 무서웠어요. 과장해서 겁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체념한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럼 경찰은요? 왔죠. 근데요? 남자가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한 명이 미쳐서 자기 눈 찔렀습니다. 순간 방 안 공기가 차가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 명은 실종됐고 저는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머릿속이 꼬였습니다. 환각? 집단 히스테리? 그런 걸로 설명하기엔 제가 직접 본 게 너무 많았습니다. 차 유리에 붙어있던 그 얼굴, 검은 눈, 동생 목소리, 그리고 왜 혼자만 살아있냐 그 말. 저는 갑자기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남자가 저를 힐끗 보더니 물었습니다. 누구 죽었습니까? 저는 바로 대답 못했어요. 대신 동생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 영정사진 속 억지 웃음, 마지막 통화. 형, 누가 자꾸 집 앞에 와. 저는 결국 작게 말했습니다. 동생이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괴로웠어요.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것처럼. 그때였습니다. 방 안 어딘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톡, 톡. 처음엔 그냥 천장 새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소리가 일정하지 않았어요.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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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마치 누가 손가락으로 바닥을 두드리는 리듬 같았습니다. 남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부엌 쪽을 봤어요. 저도 따라서 봤습니다. 어두운 부엌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비 새는 집이니까 이상할 건 없었어요. 문제는 그 물 위였습니다. 발자국이 하나씩 찍히고 있었어요. 젖은 맨발 자국. 아무도 없는데 철퍽. 발자국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제 심장이 턱 막혔습니다. 남자가 아주 낮게 중얼거렸어요. 들어왔네. 저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뭐가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허리춤에서 커터칼 하나를 꺼냈어요. 녹슨 칼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더 무서워졌어요. 저 사람도 저걸로 뭘 어떻게 못한다는 걸 알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철퍽, 발자국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이번엔 부엌 문 앞까지. 그리고 멈췄어요. 우리는 숨도 못 쉬고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물 위에만 발자국이 계속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투명한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그 순간 부엌 쪽에서 아주 낮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후, 제 목덜미 털이 전부 곤두섰습니다. 그 숨소리 너무 가까웠어요. 남자가 갑자기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쉿! 동시에 부엌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추워.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젖은 천 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울리는 목소리. 문 좀 열어줘.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 방 안인데, 분명 우리랑 같은 공간 아닌데 목소리가 아주 멀리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울렸어요. 남자는 이를 꽉 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습니다. 우웅.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화면에는 발신자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동생. 죽은 동생 번호였습니다.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분명 해지된 번호였어요. 장례 끝나고 제가 직접 정리했으니까. 그런데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우웅, 우웅. 남자가 제 휴대폰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받지 마. 하지만 저는 화면에서 눈을 못 떼고 있었습니다. 동생 사진. 예전에 같이 바다 갔을 때 찍은 사진. 웃고 있는 얼굴. 그리고 바로 그때 제 뒤쪽 귀 바로 옆에서 누가 속삭였습니다. 형. 저는 그대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의자까지 밀치며 뒤로 넘어졌는데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분명 느껴졌어요. 방금 전까지 누가 제 귀 바로 옆에 얼굴을 들이밀고 있었다는 걸. 숨이 목 안에서 걸렸습니다. 휴대폰은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우웅, 우웅. 동생 이름이 화면 위에서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거의 욕설처럼 내뱉었습니다. 끊어. 저 번호 없어졌는데 빨리. 그 순간 전화가 스스로 끊겼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엌 쪽에서 물 끓는 소리 같은 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보글, 보글보글. 남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발! 그는 곧바로 저를 끌어당겨 방 안쪽으로 밀었습니다. 눈 내리지 마요. 왜요? 바닥 보면 따라갑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도 안 됐지만 저는 그대로 고개를 들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하지 말라는 말을 들을수록 더 의식하게 되잖아요. 결국 저는 아래를 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바닥 물 위에 발자국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대신 물 위로 머리카락이 떠 있었습니다. 검고 긴 머리카락. 천천히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스르륵. 물살도 없는데 머리카락이 우리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구멍이 꽉 막힌 채 뒤로 물러났어요. 남자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보지 말랬잖아. 그 순간 부엌 천장에서 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툭! 제 손등 위로. 저는 본능적으로 손등을 봤습니다. 빨간색이었습니다. 핏물, 비린내가 확 올라왔어요. 동시에 부엌 쪽에서 무언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르, 무거운 걸 바닥에 질질 끄는 소리.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커터칼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처음 겪는 게 아니라는 걸. 그런데도 아직 살아있다는 건 도망만 쳐왔다는 뜻이었어요. 저게 뭔데요? 제 목소리는 거의 울음이었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게 말했어요. 이 마을 우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물? 그는 시선을 부엌에서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재개발 시작하면서 산 밑 우물 메웠어요.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원래는 사람 빠져 죽은 우물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옛날에 장마 때마다 시체 나온다고 소문났던 곳. 남자는 마른 침을 삼켰어요. 근데 공사하면서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부엌 문 틈 아래로 검은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바닥을 타고 저희 발 쪽으로 비린내가 훅 올라왔어요. 썩은 하천 냄새, 오래된 시체 썩는 냄새 같은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패닉 상태였어요.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밖에 더 많아요. 쿵, 어딘가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또 울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에서도 쿵, 쿵쿵, 마치 마을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부엌 안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철퍽, 젖은 맨발 소리, 아주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도 못 쉬고 문만 봤어요. 그리고 문 아래 틈 사이로 손가락이 보였습니다. 새하얗게 부른 손가락. 손톱은 거의 벗겨져 있었고 피부는 흐물흐물했습니다. 그 손가락이 바닥을 긁었습니다. 끼익, 제 온몸에 소름이 쫙 올라왔어요. 그리고 문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야. 동생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나 너무 추워. 저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동생은 물을 무서워했습니다. 어릴 때 계곡에서 한번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깊은 물 근처도 잘 안 갔어요. 그런데 지금 저 목소리는 정말 추워 보였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문 쪽으로 한 발 움직였습니다. 남자가 제 어깨를 세게 붙잡았습니다. 정신 차려요? 근데 저건 동생 아닙니다. 남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터진 것처럼. 걔들은 사람 기억 뒤져서 제일 후회하는 걸 꺼내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후회. 저는 아직도 동생 죽던 날을 후회합니다. 전화 한 통만 더 받을 걸, 찾아갈 걸, 술 취했다고 그냥 넘기지 말 걸. 그 죄책감이 지금까지도 제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철퍽. 문 바로 앞까지 다가온 발소리. 나 혼자 두고 왜 갔어?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은 동생 장례 끝나고 제가 혼자 술 마시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내가 혼자 두고 갔다. 아무한테도 한 적 없는 말인데 저는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어요. 들어오려 한다. 그 순간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끼익, 철컥. 잠겨있는데도 손잡이가 계속 흔들렸어요. 쿵, 쿵 점점 세졌습니다. 문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천장 먼지가 떨어지고 벽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문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키득. 동생 목소리랑 섞여서
형 열어줘. 열어줘. 추워. 수십 명이 동시에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귀를 막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남자가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죽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뒤쪽 산길로 올라가야 됩니다. 산이요? 우물 있는 데까지. 저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거길 왜 가요? 남자는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끝내려면 거기 가야 돼. 문은 점점 더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쿵! 쿵! 잠금새가 부서질 듯 삐걱거렸어요. 벽 전체가 울렸고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졌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계속 동생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울먹이는 숨소리까지 똑같았어요. 나 좀 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있었는데도 소리가 머릿속으로 직접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남자는 이미 창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빨리 와요. 빗물이 안으로 확 들이쳤습니다. 창밖은 거의 새벽처럼 어두웠어요. 산길 쪽은 가로등도 없어서 나무 형체만 검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 너머의 목소리가 너무 진짜 같았거든요. 형, 쿵, 문짝이 크게 휘었습니다. 나 거기 있어. 순간 저는 정말 문으로 걸어갈 뻔했습니다. 그때 남자가 제 멱살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그거 내 동생 아니라고. 처음으로 반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절박한 얼굴을 보는 순간 정신이 조금 돌아왔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콱! 문이 반쯤 뜯겨 나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검은 물이 먼저 들어왔어요. 철퍽. 그리고 그 뒤로 손들이 보였습니다. 젖어서 흐물거리는 손, 손톱이 벗겨진 손. 그 손들이 문틈을 붙잡고 천천히 안으로 기어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키득 키득 키득.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뛰어! 우리는 그대로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세게 때렸어요. 발밑은 진흙탕이라 몇 번이나 미끄러졌습니다. 뒤쪽 집 안에서는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그리고 이어서 수십 명이 동시에 웃는 소리. 산 전체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산길을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나무 사이로 비가 쏟아졌고 축축한 흙냄새가 진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 속에 계속 이상한 비린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젖은 머리카락 냄새, 그리고 썩은 냄새. 남자는 앞장서 뛰면서 계속 뒤를 확인했어요. 속도 늦추지 마. 그런데 이상한 건 뒤에서 발소리가 들린다는 거였습니다. 철퍽, 철퍽.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명, 맨발로 진흙을 밟으며 따라오는 소리. 저는 겁에 질린 채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나무 사이로 형체들이 보였습니다. 사람처럼 걷고 있었지만 움직임이 이상했어요. 팔이 꺾인 채 매달려 있거나 목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거나 네 발로 기어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입을 찢어진 것처럼 벌린 채, 비 속에서. 그 광경이 너무 비현실적이라 오히려 꿈 같았어요. 남자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보지 마! 우리는 계속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뛰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리가 풀릴 것 같을 때쯤 갑자기 숲이 끊기면서 공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중앙에 있었습니다. 우물. 정확히는 우물을 덮은 흔적이었어요. 콘크리트로 대충 메워놓은 둥근 구조물. 그 주변은 이상하게 풀도 안 자라 있었습니다. 빗물이 고여 있었는데 물색이 검었습니다.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멈춰섰습니다. 여기야. 저는 거의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여길 왜 온 거예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물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원래 하나였대. 뭐가요? 처음 빠져 죽은 사람, 비가 더 세게 쏟아졌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 덮고 모른 척했어. 그는 천천히 절벽 아래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죽은 사람 찾지도 않고.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지? 저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진짜. 남자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우비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굴 한쪽이 심하게 긁혀 있었습니다.
마치 손톱으로 뜯긴 것처럼. 그리고 저는 그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등록증 사진, 1번 집 차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당신. 남자가 피곤하게 웃었습니다. 늦게 왔네.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당신 죽은 거 아니었어요? 남자는 대답 대신 우물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문 열어줬거든. 그 순간 뒤쪽 숲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키득. 형체들이 나무 사이에서 하나둘 나오고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절뚝거리며.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순간 숨이 막혔어요. 남자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죽진 못했어. 무슨 계속 여기 묶여 있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우물 콘크리트를 가리켰습니다. 저 안에. 순간 우물 아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 누가 안쪽에서 두드리는 소리 톡톡. 그리고 이어졌습니다. 민우야. 동생 목소리. 바로 우물 아래에서 저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형. 울고 있었습니다. 나 여기 있어. 눈앞이 흐려졌어요. 저는 우물 쪽으로 한 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속지 마. 근데 내 동생 죽은 날 남자가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문 두드렸는지 생각해봐. 순간 머릿속이 얼어붙었습니다. 동생 마지막 음성 메시지. 형, 누가 자꾸 집 앞에 와. 저는 지금까지 그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토커, 취객, 미친놈. 그런데 만약 정말로 저것이었다면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순간 우물 아래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콘크리트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쿵. 다시 마치 안에서 누가 밀어 올리는 것처럼 뒤쪽 형체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도 커졌어요. 키득, 키득, 키득. 남자는 떨리는 숨으로 말했습니다. 비 완전히 차기 전에 끝내야 돼. 어떻게? 남자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불러내는 놈은 하나야. 쿵, 우물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틈 사이로 검은 물이 새어나왔어요. 비린내가 확 올라왔습니다. 남자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문 연 사람이 계속 바뀌는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우물 틈 사이로 손가락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새하얗게 부른 손가락, 그리고 이어서 들렸어요. 아주 천천히, 아주 가까이서. 형.